같아서 오늘은 줌으로 이렇게 잠깐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차 워크숍을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많은 코디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연쌤, 네. 아까 네, 그 이후에 또 코딩 활동으로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를 배치 받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지금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도 또 새롭게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2차 코딩 워크숍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예상 시간은 제가 30분 이내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운영 매뉴얼을 다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 이슈들도 생겨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드리고요. 10분 정도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그럼 공유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와 연계 무게로 네, 소리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차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또 잘 해주고 계신데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기는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소수로도 진행이 되고 필수 과정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요, 다 파일이 그 카톡방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 선생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빠르게 이런 인건비를 좀 지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바쁘신지 이렇게 좀 인건비 서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바로바로 그때그때 어떤 강의가 있거나 심층 면담이 있거나 이랬을 때 3일 이내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달에 지급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그 지급 신청서를 좀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 진단하고 이런 운영 절차는 이미 또 알고 계시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 진단 같은 경우에 일단 창의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원 대상으로 한 50%, 뭐 80%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교원 필수 교육 과정이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권장입니다. 80%, 50% 이렇게 권장이고요. 학교에서 어떤 교원들이 좀 교원학습 공동체라든지 소수로 이런 사자학교 컨설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 진단에 대한 교원 대상 기준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면담 진행하고 연수 운영하고 마지막 변화 여정 보고서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층 면담은 다 아시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기는 한데요. 이제 개인별로 코디뿐만 아니라 강사 등록을 하면서 창의재단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강의,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아간 학교 컨설팅은 2개 운영 기관, 그리고 토탈 6개 학교까지 활동이 가능하고요. 특히 한 학교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주강사 2개 과정, 보조 강사 2개 과정, 그리고 각 과정별로 분반은 2개까지, 현직 교사는 2개까지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번 과정인 우리 학교 알아보기는 이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영번 과정은 주강사만 가능히 하다. 이거를 잘 카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직 교사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강사로 현직 교사가 나갈 경우에는 이 룰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반을 2개까지 하는 거, 이거 지켜주셔야 되고, 학생 교육을 일반 강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학교에 본인의 코디 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현직 교원이 어떤 강의를 하실 때에도 그 룰을 잘 지켜서 코디가 주 강사 배치를 할 때, 섬세하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층 면담 상세 안내는요,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일단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문을 저희가 열심히 신청을 받고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데, 대학에서 외부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각 학교에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저희가 바로바로 다 승인을 해요. 승인을 하고 선단까지 다 승인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타 기관으로 가는 외부 전자 시스템의 경우에 또 소요가 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료를 뜨는데 못 받았다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PDF로 공문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좀 일찍 최소 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 운영 계획표 입력하는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하게 뒤에 가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서 작성 방법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 계획서가 상위재단에서 9월 초에 중간 평가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운영 계획서가 다 탑재가 돼야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잡혀 있는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수요일까지 꼭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게 이제 서면 자문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급 신청서도 같이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별로 이제 식대, 다과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실 각 운영 기관마다 다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서대 사업단, 특히 덕성여대와 같이 하는 이 학교당 평균 식비하고 다가비를 합쳐서 14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잡혀 있는 걸 공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이것은 평균입니다. 어떤 학교는 어, 학생 수 비롯해서 교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초과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음,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담당 연구원들이 예산을 조율하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걸 남겨도 안 되고 또 오바가 돼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다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해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의 좀 이렇게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연구원 선생님하고 좀 코디 선생님들이 소통을 잘 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횟수를 늘리면 3만 원을 뭐 2만 5천 원, 뭐 2만 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학교는 교직원이 뭐 10명, 11명 되는 그런 그 벽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횟수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학교의 이 여건과 이 연수를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연구원 선생님과의 이제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비나 다가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이거는 이제 유연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규정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에 해당하는 연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뭐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난다. 그럼 점심 식사 가능하고요. 저녁 식사가 가능하려면 연수가 6시 반, 아니면 뭐 7시 이렇게 끊는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의 노하우를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한 슬라이드는 내 공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계획서 작성에서는 지금 이제 공유를 하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증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이 연수 계획표에 구글에 이제 저희가 공유되어 있는 연수 계획표에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역으로 여기에는 수정을 하셨는데 연구원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구원이 아침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요일에 분명히 봤을 때는 없어서,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에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데이터가. 그런데, 그 다음 뭐 바로 주말에는 또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음, 우리가 주말에는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또 주말을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금요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뭐 공문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월요일에 바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신 다음에는 뭔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봐주세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특히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를 전해드리거나 결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카드가 덕선여대에서 이제 바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연수 운영 상세 안내에서는 아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강사 등록하는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주강사는 우리가 연수, 이수 현황에서 디지털 관련된 그런 그 연수 실적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과정별 이제 상세 안내를 보면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 안에 여러 개의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듈들을 좀 활용하셔서 연수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에서 이제 영번 과정이라는 우리 학교 알아보기는 필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OT. 그래서 이거는 강사 활동에 미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다른 과정은 강사 과정에서 다 포함이 되시고, 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 개 분반까지 두 개 과정 주강사, 두 개 과정 보조 강사, 한 과정에서 분반은 두 개까지 활동하는 게 현직 교원의 지침입니다. 현직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교원에 대한 그 교육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1박 2일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유성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그 허락이 안 되고 반려가 되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없어서 좀 이게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다 하려고 했다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제주항공 사건이라든 등등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다시 다 재단의 교육부 입장에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못하게 했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그래도 유연하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8차 시 이상 운영 시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예를 들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로, 수도권 내로, 수도권에 위치하면 그 지역 내로 이제 가능하고요.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가 제주도로 가겠다. 이거는 작년에 다 반려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하고 확정을 하기 전에 재차 저희 사업단, 또 연구원 선생님하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연구원 선생님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단 덕성여대 안에서도 의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침 가이드를 봐야 되고, 또 호서대 산단과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논해야 되는 조율의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하루 이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는 뭐 7만 원, 광역시 8만 원, 서울은 10만 원 정도로 되고요.
워크숍이 이제 8차시인데, 워크숍 8차시 이상을 하면서 이제 식사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아까 식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면서 이 워크숍에 대한 8차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이제 또 재단에 저희가 증빙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1박 2일 워크숍에서 지금 재단에서 가이드라인에 또 하나 걸어 놓은 게 뭐냐면,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강사료는 지원하되 배관료는 학교에서 일부 대게 하는 학교에 이제 일부 예산을 집행을 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는 학교에서 외유성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워크숍이라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학교에서 일부 대관료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크숍 하나를 이제 계획을 하려면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응원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과정당 2차시 이상의 운영은 필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라이센스 비용 지원은요, 반드시 그 학교에서 이 관련된 연수를 열어야 하고요. 근데 무료가 있는데 굳이 유료를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료보다는 유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연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차시, 2차시 하는데 유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은 무료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1, 2차 연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재단에서 좀 태클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화된 무료가 아니라 유료를 구매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그런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시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는 예산이 없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10개 사고, 나머지 여기 사주세요. 이건 안 되고요. 그 예산이 없고, 필요한 연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저희 사업단에서 창의재단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단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사업단과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 출결 시스템 안내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강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오히려 QR코드를 통해서 전자 출결에 진입을 잘 하시는데 주강사님과 보조강사님들도 이것을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때 강의를 한 것도 출결을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강의료에 대한 증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로 나가실 때에도 출결을 꼭 찍어 주시고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니까 연수인데 좀 늦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강의를 나갈 때 QR코드 하나 정도를 출력을 하셔서 뒤에다 이렇게 문이나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좀 늦게 오시거나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QR을 바로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강사님이나 보조강사 없는 경우에는 주강사로 나갈 때 이 QR을 좀 출력해서 붙여놓거나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이나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 학부모 연수 때는 간식과 관련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명단이 쫙 있으면 여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 학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 같은 경우는 노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20분 정도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20개 간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 실제는 몇 분 안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증빙을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의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어,
이곳에 막 의논을 해서 네, 명단을 좀 받아놔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종료 후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하는데요. 만족도 조사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4.8 이상의 만족도 보였는데 올해도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이수 처리 제출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재단에서 이제 우수학교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한 평균 21차시 이상 정도 좀 많이 수업을 하신 학교들을 우수학교라고 해가지고 재단에서도 또 그 상패를 좀 보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몇 차시가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조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면 인건비 지급 신청서 네, 빠르게 어떤 건수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필수에 대한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 학교 알아보는 OT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 작년에는 리더십이라든지 교실혁명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 교직원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좀 소수로 교원학습 공동체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학습 공동체로 이렇게 소수로 하는 경우도 다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요. 더불어서 연구회 활동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구회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시는 이제 그 학교 안에서 혹은 연구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 신청을 하시고 뭐 다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선생님, 교과 선생님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구에 지원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 조금 더 그 섭외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은 네, 섭외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많이 학교들이 좀 참여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9월 말까지 계속해서 재단이 학교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덕성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10분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지금 한 7분 남았는데 잠깐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말씀 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좁혀서 좀 심도 있고 심화된 내용을 하는 쪽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룹들이 있으면 충분히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선생님이 그 채팅으로 의견 주신 거요. 16차시까지만 필수로 진행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16차시가 이제 0차, 0번 과정 1차시, 나머지 15차시에서 16차시가 가장 기본이고요. 어떤 학교는 더 필요하다면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차시가 16차시가 되는 거고요. 그 학교가 운영했던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더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더 지원해 드리거나 다양한 형태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지초 이성호입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그 연구원님들께 듣기로는 16샤시까지 조금
진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6, 예를 들어 18, 20차시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예산을 보고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연수에 주강사, 보조강사 다 배치가 됐었고, 또뭐 간식비랑 뭐 식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됐었고 하면은 예산이 좀 빡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걸 좀 보고 하는데, 일단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 덕성여대 이제 안에서 어떤 학교가 좀 예산이 덜 들어간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들어간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안에서도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좀 조정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더 할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저희 연구원 선생님하고 먼저 의논을 해서 예산 현재 현황을 좀 보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관초 인유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학생 교육 관련된 부분, 혹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3차시 수업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이제 한 개 학년에 예를 들어서 5개 학급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5개 학급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도를 했을 때, 저희가 네. 이게 3차시로 카운팅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3차 시로 카운팅이 되는데 이제 강사가 지원되는 경우가 현직 교사가 2개 운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이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강사를 현직 교사로 구성할 경우에 3명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그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뒤늦게 좀 발견해서 곤란을 겪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개의 반이 뭐 3차시를 하면, 뭐 그게 이제 3차시로 카운팅이 되는 건데, 재단에서 이제 실제 선생님들의 그런 학년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학년이 5개 학급인데 3차시를 한다. 그럼 실제로는 3, 5, 15, 15차시인데 그걸 3차시로 카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동일 학급 했을 때요. 그때도 분반은 2개 분반까지만 가능한 걸로 해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나가려고 하면은 2개 분반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반이 있었을 때 1, 2반은 3차시씩 해가지고 한 분의 선생님이 하실 수 있고요. 3, 4반 한 분 하실 수 있고 5반은 다른 분이 현직 교사는 다른 분이 해야 돼요. 네, 말씀하신 내용, 네, 이해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그 요청을 뭐 학생 대상 연수를 같은 주제로 좀 여러 개 학급에 적용을 하고 싶어 하실 때,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강사비 지급이 이제 7만 5천 원씩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학생 교육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뭐 제한은 없까? 만약에 저희가 전체 구성 차시는 5차시지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3차시를 했을 때는 3차시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치는 가능하지만 예산적으로는 좀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 부분은 연구원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을 16차시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강사, 보조강사가 다 배치된 기준으로 강의료를 잡고 약간 플러스 알파 여비비를 남겨놓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차시가 학생 차시로 들어가는 게 되기는 해요. 강사비 입장에서는. 물론 강사비가 7만 5천 원이니까 교사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강의료가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이 막 생각을 하는데 학생 차시의 경우에 이렇게 차시가 늘어나면은 학생 수가 많지 않다면은 보조 강사 배치를 안 하고 주 강사만 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그때그때 그 학생 수하고 다른 과목들을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좀 보고서 저희가 학교별로 다 다르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동일한 규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다른 예산을 얼만큼 썼는지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어떤 확답을 하시기 전에 저희 연구원 선생님하고 그 학교 전체 예산 좀 규모를 보고
또 예산이 조금 오버가 됐으면 또 전체 저희 덕성에서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필수적으로 저희 연구원 선생님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저랑 같이 의논하고 전체를 보면서 매번 그 예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죠. 학생은 학년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제 3학년, 4학년을 막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반이 또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3학년이 두 반이고 4학년이 두 반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텐데 한 학년이 막 7개, 뭐 6개 있는 반이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2개 학년 해줬는데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차시별 규모를 좀 보고 저희가 이렇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재단에서 현장성을 발휘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A 중학교에 가정 선생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 선생님이 이거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다른 과목 선생님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가정이라는 이런 과목에서 어떤 뭐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명을 이렇게 위해서 강의를 여는 것보다는 그 가정 선생님이 다른 타 학교의 가정 선생님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하신 가정 선생님이 그냥 나 혼자만 듣기 아까우니까 어차피 강의료도 나가고 좋은 수업이니까 다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인 선생님들을 같이 가정 선생님을 같이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간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제한이 걸려서 저희가 의논을 해주시면 또 방법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A 학교의 가정 선생님도 덕성여대 신청을 했고 B 학교의 가정선생님도 덕성여대 신청했어요. 그러면 같이 공동 연수를 내서 각각의 실수로도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같은 과목 선생님이 명수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과별 심화 과정을 운영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주변에 또 홍보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고 또 연구원 선생님하고 의논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다양한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합동 연수, 합동 워크숍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도 돼요. 이제 중학교가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뭐든 편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저희하고 이제 많이 의논을 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부분인데요. 일단 그 학교가 AI 뭐 DT 선도학교다? 아니면 뭐 디지털 선도학교다? 이런 경우에 그 해당 품목을 어떤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똑같은 건 구입은 못해요. 그게 이중으로 걸린대요. 같은 교육부사나 이런 그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AI 선도학교나 디지털 선도학교인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챗 GPT다. 그럼 챗 GPT 라이센스는 살려고 했던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청서를 쓰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로 그 교원학생 공동체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원학습 공동체에 이제 시간이 잡혀져 있는 때, 그때 어차피 선생님들이 모이시니까 이 컨설팅을 신청해서 이 강사나 이런 것들을 교원학습 공동체 시수로 활용을 하시고 이 컨설팅에서 이수 처리를 안 하시거나 그게 1번이고요. 아니면
교원학습 공동체 시간이 있으면 뭐 5시에 끝난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이어서 잡아서 2시간을 더해서 교원학습 공동체 이외에 또 이 시수를 여기서도 이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또 모델이 있어서 그것도 연구원 선생님하고 좀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은 이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열심히 들으셨는데 나는 연수 이수 시간 너무 넘쳐서 이거는 이수 처리 꼭 안 해도 돼요. 이런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연수 이수가 필수는 아니고요. 물론 인수하시는 거는 저희 사업자는 더 좋기는 하죠. 이수 성과로 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덕성여대 사업단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단에서 좀 다른데요? 왜 여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큰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단별로 좀 이렇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덕성여대 코디로 계신 선생님은 덕성여대 코디 하실 때는 또 이 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또 다른 사업단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는 또 다 그 사업단의 각각의 사업단의 지침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했었던 그 얘기를 다른데 왜 덕성여대 이렇게 해준다는데 여긴 안 해줘요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 얘기한 거는 덕성여대 코디로 활동하실 때만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자리가 있으니까요. 네, 주변에 홍보를 더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코디 활동도 더 하시고, 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또 챙겨드리려고 애도 쓰고 있으니까요. 좀 또 홍보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5시 10분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3분 남았거든요. 혹시 또 마지막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없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운영하면서 또 선생님께도 많은 또 도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잘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현장 교사는 또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또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부드럽게 잘 말씀해 주시고 서로 잘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전달이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 덕성여대 코디로 활동해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더 편하게 또 잘 챙겨드릴까 이런 부분을 많이 또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많이 아껴주시고 네, 또 좋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그런 사업단과 코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할 거 없으면은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은 단톡방 통해서 또 연구원 선생님들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